자, 오늘은 한 남자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복수극? 그 마지막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당글라르 남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사람을 어떻게 파산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파리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당글라르 남작. 아주 오랜 복수의 마지막 표적이 된 인물이죠. 그의 몰락은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510만 프랑. 이게 무슨 돈이냐면 그가 정체불명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사람한테 이 정도 돈쯤이야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불한 금액이에요. 자, 배경은 당글라르의 은행안입니다. 자기 구역이잖아요? 당글라르는 여기서 자기가 거의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빼달라는 요구에도 망설임이 없었죠. 오히려 내 재력이 이 정도다 하고 과시할 기회로 여겼던 겁니다. 이때 몬테크리스토가 당글라르한테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나는 은행가와 농담하지 않수. 와, 되게 서늘하지 않나요? 근데 당글라르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이게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를 옥죄어올 덫에 미끼라는 걸 말이죠. 자, 몬테크리스토가 영수증을 딱 들고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죠. 그리고 마침내 덫의 아기가 철컥하고 닫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요. 당글라르는 방금 몬테크리스토한테 510만 프랑을 내줬잖아요. 근데 그 돈이 사실은 공공자선병원의 기금, 그러니까 횡령한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찾아왔냐? 바로 그 병원 사람들이 500만 프랑을 회수하러 온 거죠. 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죠. 돈은 이미 사라졌고 그의 신용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날 판이고 사회적인 파멸이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결국 자기 탐욕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완벽하게 갇힌 꼴이 된 거죠. 다음 날 아침에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불명예, 감옥, 그런 것들만 남아있겠죠.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옆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싸우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자백하거나 하겠죠. 하지만 당글라르는 다릅니다. 그는 아주 냉혹하고 이기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의 계획은 이겁니다. 첫째, 일단 병원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빚 갚은 걸 하루 미뤄요. 내일 꼭 주겠다고요. 둘째, 아내, 딸, 명성, 이 모든 거 그냥 싹 다 버리는 겁니다. 셋째, 그동안 훔친 재산을 현금으로 챙기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해둔 역마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도망치는 거죠. 밤중에요. 정말 자신의 명예나 가족보다 훔친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아내에게 작별 편지 한 통을 남기거든요. 와, 근데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그의 진짜 본성이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의 잔인함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시작부터가 가관입니다. 미안하다, 후회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차갑게 이제 당신 남편은 없다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닥쳐올 일이 좀 불미스러워서 견디기 싫어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범죄를 그냥 좀 귀찮고 불쾌한 일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의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부자였지만 존경은 못 받지 않았냐. 내가 우리 재산을 이만큼 불려줬으니 이제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상태다. 돈은 많지만 존경은 못 받는. 와, 결혼 생활 전체를 그냥 비즈니스 계약이었던 것처럼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편지의 마무리는 정말 냉소의 극치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그 본보기에 감사한다. 나도 이제 당신을 따라하겠다. 라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재산 다 들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당신한테 배웠다고 비꼬는 거죠. 마지막까지 정말 지독하죠. 자, 이렇게 독이 든 편지를 남기고 돈가방을 챙긴 당글라르. 그는 어둠을 틈타서 미리 준비해둔 마차에 올라타 파리를 떠납니다. 마차에 몸을 실자마자 그를 덮친 감정은 후회나 불안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승리감 그리고 해방감이었습니다. 이토록 운 좋게 파산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면서 혼자 희열에 빠지죠. 자기의 이 완벽한 탈출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마차 안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파리에 버리고 온 아내? 아니면 멀리 여행 중인 딸? 그것도 아니면 텅 빈 금고 앞에 망연자실할 채권자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돈으로 베네치아랑 비엔나 가서 어떻게 놀지? 오직 자기 자신과 앞으로 누릴 쾌락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모두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으면서요. 당글라르는 지금 이 길이 이탈리아로 새로운 삶으로 부와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 길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정말 찬란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그가 도착할 목적지에는 로마의 유명한 산적 루이지 밤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자유를 향해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몬테크리스토의 충실한 부하, 그 소나기 안으로 아주 정확하게 배달되고 있었던 거죠. 과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